그러면은 저희는 또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끝난 지 한 열흘 정도 지나가지고 오늘은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낮았다. 50.9%인데 네. 4년 전 지방선거랑 비교하면 10%가량 투표율이 떨어졌고 이제 3개월 전에 있었던 대선이랑 비교하면 27% 정도 떨어졌어요. 무려 한 1,000만 명이 투표를 안 한 걸로 나타났는데 지방선거 투표율 왜 이렇게 낮았을까요? 우선 지방선거 자체가 원래 투표율이 낮기도 하고 그쵸? 총선이나 대선에 비하면 원래 항상 가장 낮았고요. 그리고 대선이 끝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특히 대선이 지나고 이제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은 새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 전통적으로는 항상 높았잖아요. 그래도 새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정권을 좀 밀어주자는 의견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굉장히 비호감 이미지가 많아. 그리고 실망감과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새 대통령 치고는 가장 낮은 지지율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민주당을 또 뽑아주기는 당연히 이제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 이미지도 그동안 너무 많이 쌓여왔기 때문에 민주당을 뽑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양당에 대한 이제 환멸감과 멸시 이런 게 많이 생기는 상황에서 투표를 할 만한 동력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국민의힘 많이 밀어주긴 했어요.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급에서 대부분 국민의힘이 가져갔기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무당층이 투표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청와대에 무당층 많은데 보통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선거가 뭐 대통령 임기 중반쯤에 생기면 심판해야 된다 혹은 뭐 더 지지해야 된다 힘 실어줘야 된다 이러면서 무당층들이 선거에 많이 나오는데 이번 선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을 뿐더러 지방선거를 왜 투표를 해야 되나라는 의문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2010년 재보궐선거 보면은 뭐 무상급식이 엄청 핫했고 뭐 그런 뭔가 핫한 이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이슈도 없었어가지고 뭐 투표를 굳이 해야 될까?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히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분들이 투표장에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도 안 나왔죠. 뭐 안 나온 이유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곤욕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정말 강성 지지자들만 나와서 투표를 하고 뭐 약간의 민주당 성향을 띈 사람들은 이번에 좀 많이 실망을 해서 투표장에 안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 많았고 한 번도 물론 이제 아직 20대라서 투표를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투표 한 번도 빼먹지 않았고 항상 선거 때마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는 정치에 관심을 많이 좀 끄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이런 적극 관여층조차도 이번 선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저보다 이제 관심이 적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조차도 이렇게 됐으면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관심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대선을 되게 언론에서는 비호감 대선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그리고 비호감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정치가 지금 여러모로 정말 소모적인 그런 주제들로 싸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꼴불견이다 싶기도 하고 왜 이 사람들 내가 뽑아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환멸감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에 안 나오고 적극적으로 지지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투표에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양당으로 집결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저는 좀 제3당의 역할을 찾아가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래당에서 출마한 친구들이 다 낙선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송파에서 7%, 광진에서 10% 이렇게 받았거든요. 물론 뭐 그것도 구의원이긴 했지만 네. 그렇게 이 친구들이 선거에 나와서 뭔가 내가 좀 대안이 되고 싶다라고 나오잖아요. 물론 제3정당에서 이제 당선이 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문데 이렇게라도 조금씩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견제를 좀 주는 거지. 대안이 있다. 그리고 아마도 저희 선거를 본 광진이나 송파의 주민분들은 이제 저희를 찍어주신 분들은 그래도 좀 선거가 조금은 재미있지 않았을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이번에 4번 달고 나왔거든요. 4번 달고 나와서 얘네들은 뭐지? 근데 선거운동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절박하고 열심히 하네. 한번 찍어줘 볼까? 안 될 거 알지만도 찍어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가 조금 유의미하지 않았을까라고 그죠.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구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회 선거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 지역구가 많죠. 물론 원래도 많았지만 이번에도 굉장히 많았단 음. 말이에요. 특히 그 지난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이런 제3당들 소수 정당들 거의 뭐 죽어가다시피 하는 상황이라서 더더욱 이번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이제 양당만 나왔다 보니까 아예 뭐 투표할 기회도 박탈해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거 보면서도 더더욱 이제 우리 같은이라니까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제3당들이 좀 많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특히 이런 지방선거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기초의회 가면은 구의원 가면 뭐 군의원 가면은 다 거기서 거기다. 뭐 민주당 갔다가 국민의힘 갔다가 그냥 맞아요. 그런 철새들 많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래서 그 결론이 차라리 지방의회 없애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맞아요.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결론이 되게 분대식 해결법이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버린다. 병사들이 저녁을 안 먹으니까 PX를 닫아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그러니까 이게 양당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3당들을 키워야 되는 건데 오히려 해결책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워요. 이번에 그 이 양당제를 좀 깨보려고 그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선거구제 실험을 돌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몇 지역구에서는 구의원을 5명까지 뽑는 그런 대선거구제 네, 만들었는데 뭐 이런 곳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5명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2-가나다라 막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 중대선거구제의 의미가 무색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수공천 금지하든가 해야 돼요 이건. 네, 그래서 뭐 점점 더 소수 정당이 살아갈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도전이 의미가 없지는 않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이번에 소수정당에서 출마한 사람들의 당선은 없었지만 그래도 청년 정치인들의 당선이 조금 늘어났어요.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 9%에서 14%까지 좀 늘었고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 2배가량 늘었거든요. 2030 청년 당선인들이. 그리고 뭐 10대 당선인도 나타났고 네, 사상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의 약진이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청년 정치인들의 당선은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우리가 되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청년 정치인 늘어나야 한다.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 말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물론 뭐 전체 당선자 수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늘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 그 사람의 당적이 어떻고 뭐 경험이 어떻고 어떻든 간에 일단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되게 이제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왜냐면 2030 인구 비율이 30%를 넘기 때문에 지금 뭐 서울시 의회 14%뭐 차지했다라고 하는 건 인구 비율만 따지면은 절반도 안 되는 거니까요. 뭐 좀 갈 길이 멀고 뭐 저도 그런 점에서 어쨌든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좀 환영할 일이긴 한데 뭐 아쉬운 점은 그래도 청년들이 다 기초의회에서만 당선이 됐다. 그리고 뭐 구청장급이라든지 시도지사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젊은 청년들보다는 올드밴들의 귀환이었어가지고 뭐 그런 점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강원도의 김진태 전 의원이 다시 강원도지사가 됐고 홍준표 의원도 이번에 대구시장으로 갈아탔고 오세훈 서울시장, 뭐 김동연 경기도지사, 뭐 안철수 이재명 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그래서 뭐 이런 큰 요직에는 젊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길을 내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이 올드맨들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위 퇴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정치에서 이제 사라져야 용퇴해야 하는 용퇴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것도 되게 많이 아쉬운 선거였죠.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앞으로 이 586 세대와 청년 세대들이 좀 더 권력을 놓고 갈등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양쪽에 다 대표직에 있는 사람들이 2030이잖아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랑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랑 지금 이 586들이랑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끝났지만 뭐 그래서 지금이 이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조금씩 이 청년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이제 구의원도 당선되고 시의원도 당선되면서 자기들의 파일을 좀 더 키워 나가지 않을까 싶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미래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있고요. 여러모로 고민과 시사하는 점들이 많이 있었던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로 특히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정치판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신생 정당으로 뭔가를 하기는 힘들다. 당선되는 건 이제 어림도 없는 일이다. 기본 진보당이나 정의당처럼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뭐 조직력이나 그런 인지도가 있지 않은 이상은 어렵다. 아니면 최소한 과거에 안철수 의원처럼 개인적으로 유명한 사람, 개인기가 있는 사람이지 않은 이상은 최소한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개인기가 있거나 조직력이 있거나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걸 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네. 뭐 낮은 투표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올드맨들의 귀환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 데리고 와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자리로 네.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당사자들 한번 불러서 선거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